알파고 10년, AI 안혜운서가 설명하는 AI의 현재와 미래. 여러분, 딱 10년 전 일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 바둑 기사를 이기는 걸 보면서 와, 이건 그냥 게임의 승패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로부터 10년, AI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알파고 쇼크 이후에 AI가 걸어온 숨가빴던 여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직관과 창의성의 벽을 넘어선 이 순간은요, 그냥 바둑 한 판 이긴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하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알파고 쇼크가 어떻게 지난 10년의 문을 열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로 우리 일상을 바꾼 생성형 AI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AI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다시 주목받게 된 인문학의 귀환 현상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10년 우리는 AI와 어떻게 공존하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알파고의 승리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AI 연구개발 경쟁에 불을 확 붙인 뭐랄까 기폭제 같은 거였죠. 이 사건이 어떻게 지난 10년의 폭발적인 변화를 이끌었는지 그 핵심적인 순간들만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2016년 알파고가 바둑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 걸 보여줬다면 불과 1년 만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AI가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기술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5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챗GPT가 나오면서 이 모든 게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AI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는 제목처럼 생성형 AI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서 검색부터 창작 활동까지 모든 걸 도와주는 든든한 부조종사, 바로 코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술이 얼마나 점프했는지는 이걸 보면 딱 와닿습니다. 알파고는요, 수많은 대국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한 수를 찾아내는 말 그대로 최적화의 끝판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는요, 규칙 밖에서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냅니다. 최적화에서 창조로의 전환. 이게 바로 지난 10년의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AI를 그냥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AI랑 같이 일하는 동료, 협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질문도 바뀌었죠. 예전엔 AI가 뭘 할 수 있지? 이게 궁금했다면 이제는 AI랑 같이 뭘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AI는 이제 정말 강력한 업무 보조 도구예요. 그런데요, AI가 이렇게 강력해지니까 오히려 그 한계, 그러니까 그림자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끝에서 오히려 인간 고유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꿰닫게 된 거죠. 생성형 AI의 가장 큰 약점, 바로 할루시네이션 현상입니다. 우리말로는 환각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AI가 없는 사실을 진짜 있는 것처럼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치명적인 오류예요.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배웠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AI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AI는 이거 해! 라고 시키면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해냅니다. 하지만 이걸 왜 해야 하지? 이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은 스스로 던지지 못해요. 기술에 맥락을 부여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비판적인 사고가 꼭 필요한 겁니다. 10년 전에 AI와 직접 마주했던 이세돌 구단이 남긴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역할과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윤리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철학이나 역사 같은 인문학 전공자들을 적극적으로 뽑고 있고요. 대학 입시에서도 한동안 주춤했던 인문계열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가 이제는 모두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됐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년이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년은 AI와 인간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 공존의 방식을 정립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미래의 AI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게 될까요? 앞으로 AI는 우리가 시키는 일에 답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닐 겁니다. 바로 AI 에이전트라는 형태로 진화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행 계획 좀 짜줘 라고 하면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 결제하고 현지 교통편까지 알아서 다 계획하고 실행해주는 정말 주체적인 비서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아주 거대한 흐름은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이제 AI 기술력은 단순히 어느 기업이 잘하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주권, 특히 데이터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데이터와 인프라를 가지고 독립적인 AI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도 AI는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챗봇을 넘어서 공장의 생산성을 확 높이는 산업 AI가 본격화될 거고요. 이제는 무조건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기기 안에서 바로바로 작동하는 작고 효율적인 온디바이스 AI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기보다는 신뢰성과 효율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문장 하나로 귀결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성패는 기술이 얼마나 더 빨라지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한 기술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알파고 이후 10년, 우리는 AI의 놀라운 잠재력과 동시에 그 위험성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더 이상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이 강력한 존재와 어떻게 공존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바로 이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겁니다. 빛나는 순간들 마이쇼에서 함께하세요.